코로나19 재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있었던 지난 한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도 한 주 더 연장한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경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최근에 어떤 내수 경기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 단골 이제 남성 미용실 사장님 얘기예요. 네. 평일날도 2~3시간 기다리는 거 예사고요. 네. 주말에는 보통 4~5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네. 주말에 손님이 없어서 한산하기는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1차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중순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2단계로 시정된 게 8월 중순께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되긴 했는데 이게 주로 고위험 업종, 12개 업종에 국한돼서였거든요. 네. 그러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친구들하고 술 한 번 안 먹으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네. 그러나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중위험 시설이에요. 여기는 일반 음식점, 커피 전문점, 제과점, 우리가 점심시간에 거의 습관처럼 들려야 하는 곳들이 네. 영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2.5단계로 수도권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영업시설이 총 47만여 개예요. 네. 여기 보면 음식점과 제과점이 38만여 개, 그리고 학원이 6만 3천여 개, 실내 체육시설이 2만 8천여 개에 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의 전체 이제 소상공인 수가 한 64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수도권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8%의 자영업자들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조치가 일주일 더 13일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분야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를 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그야말로 견딜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달, 2달, 6개월, 1년씩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 데드라인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거는 의료 전문가들의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한계점을 좀 넘었어요. 지금 매출이 90%, 80% 이상 줄어든 곳들이 많거든요. 예. 고위험 업종 가운데 이 PC방, 노래방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90% 넘게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뷔페 업종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소상공인 분들은 임대료 걱정해야죠. 인건비 걱정해야죠. 네. 재료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폐업한 곳도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9월 들어서는 대기업들이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삼성, LG, SK 대부분 비슷합니다. 재택근무를 그렇죠. 의무화하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법인카드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 상권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학교는 지금 2학기 때 계약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계약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납품하는 분들, 이분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2자릿수 이하로 떨어져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 쪽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2.5단계라고 하지만 3단계 준하거든요. 네. 경제에서 파급 효과는. 자, 그래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소상공인들 61%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충격이 큰다는 거고 문제는 뭐냐? 지금 확진자 수가 1차 때와는 달리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런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종교 시설, 집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소규모 모임, 미용실, 카페 그리고 목욕탕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2단계를 실시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확진자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3단계를 격상하느냐 아니냐였지 당시에 2.5단계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선택한 그 고육주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만큼 3단계 격상이 가져오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예요. 이게 OECD 국가 가운데 1위예요. 예. 근데 앞서서 이미 2분기 당시에 미국과 유럽은 국가를 봉쇄했거든요.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두 자릿수예요. 네. 미국이 마이너스 9%가 넘고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8%까지 이제 경제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정부는 지금 사실은 이제 8월 초순만 하더라도 약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재난지원금이 좀 풀리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방역보다는 오히려 경제 쪽에 각지함을 시키면서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죠.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3차 추경을 통해서 8대 업종에 대해서는 1,700억 원 상당의 이제 쿠폰을 발행해서 그랬죠. 이걸 지금 조금 경기 내수를 좀 활성화해보자라는 쪽으로 방점을 찍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뭐 세 자릿수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됐었고 이것들의 이제 소비 시한이 8월 말까지였으니까 끝났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경제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다음 달 10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1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경제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알아보기 위해선 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소득 동향을 좀 보면 되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전 국민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지급을 했고 네. 지자체별로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 소득이 늘어난 건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났어요. 정부가 지원한 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2분기를 보니까 근로소득 줄었고요. 사업소득이 줄었어요. 재산소득이 줄었어요. 네. 그걸 공적 이전 소득이 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은 한 2주 내지 4주 정도 정말 소고기 먹어서 분위기가 좋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소비 절벽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54일간의 최장기 장마가 겹쳤죠. 또 뒤이어진 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정말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굉장히 빨리 희석돼 버리는 예.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분들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그 당시에는 정부 예비비를 조금 보탰기 때문에 네. 14조 원 상당의 국가 빚을 냈거든요. 네. 그거로 인한 소비 효과는 들인 돈의 3분의 1 정도라는 게 이제 경제 수장의 어떤 추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치권의 어떤 그런 논란과는 별도로 경제 전문가로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구분해서 나눠서 줘야 되는지 그리고 준다면 얼마 정도 줘야 되는지 견해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은 뭐 가능한 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이제 이번에 피해를 입은 업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거 방향성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아니 이재용 부회장한테 3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이번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한테 60만 원을 몰아주는 게 더 네. 효과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야, 그 구별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였어요. 예. 근데 앞서 1차 재난지원금에도 서울시는 전체 지급하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거든요. 예. 분명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하다 보니까 다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 부채라는 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할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설탕과 같아요. 예. 당시에 먹을 때는 굉장히 달콤하지만 후유증이 남아요. 건강에 대해서 이제 이 당뇨, 성인병과 같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빚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갚은다면 우리 후세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 지급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지급 기한이 빨라야 돼요. 지금 보면 이 고위험 업종뿐만 아니라 중위험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30만 원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지급 대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급 액수를 더 늘리고 횟수를 제한 없이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별적으로 그리고 금액은 조금 더 충분히 이렇게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